두 눈이 메마르고 갈라져 더 이상 붉은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야 외로운 짐승은 비로소 가슴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품는다. 씨앗은 점점 자라나 싹이 되고 잎이 되어 짐승의 살가죽을 뚫고 나온다. 차츰 짐승의 윤곽을 무너뜨리고 멀리 줄기를 뻗는다. 굽이굽이 허공을 가르고 어둠을 가르고 길이 없는 길을 놓는다.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또 하나의 외로운 짐승은 내 다리를 움직인다. 길을 달리고 또 달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의 삶과 문학 이야기, 파릇파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안녕하세요. 시스는 임경섭, 주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녹음, 첫 회 방송이 진행됐는데 네.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떨리는 와중에서 네. 그냥 오빠가 잘 해주셔가지고 잘하긴 뭘 잘해요.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요. 좋았습니다. 이제 뭐 첫 방송도 하고 입이 좀 풀려가지고 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내용 있게 우리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선 이평재 소설가의 책 엉겅퀴 칸타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죄송해요. 엉겅퀴 칸타타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이신 김은 소설가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입니다.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제 앞에는 오늘의 초대 손님, 오늘의 주인공 김은 소설가와 그녀의 지인 최지혜 소설가가 함께 앉아 계십니다. 먼저 김은 소설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 작가 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죽이네요. 목소리 좋네요. 아주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지혜 소설가도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은 작가를 업어 키워서 아. 결혼시키고 어머머. 결혼식의 사회까지 봐준 어. 완전 막역한 사이인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있다. 부럽다. 아니,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아직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저희 다 초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확 들어오시네요 지금.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거 또 아닌데. 아무튼 여성 사회자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막역하고 친한 신 네, 두 그렇죠. 분. 동갑이십니까? 제가 한 살 많아요. 많으시고. 좋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갖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 김은 소설가께서 이평재 소설가의 엉겅퀴 칸타타 중에서 한 대목을 골라주셨는데 이 문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인상 깊었던 문장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 이제 딱 하나를 고르려니까 어려워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한 부분을 뽑아보았는데요. 이평재 소설가의 엉겅퀴 칸타타라는 책인데 본인도 발음 잘 안 되죠? 엉겅퀴 칸타타라는 책인데 특이하게 그 소설책인데 윤우명 소설가의 그림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명날 쾌활해 보이지만 사실 또 외로움이 되게 많은 아이라서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35인데 친구의 차가운 질문. 그래서 이제 위에 문장이 유독 마음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 외로움의 씨앗이 하나 품고 있고 그것이 자라서 줄기줄기를 이렇게 멀리 뻗어가는 게 아닐까 해서 위에 문장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문장만 봐도 어떤 그림이 되게 잘 그려지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이랑 같이 어우러진 소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은 윤우명 소설가시지만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윤우명 소설가가 그린 그림에서 느낀 영감을
미술을 전공한 이평재 소설가가 이제 글로 지어낸 소설인데 문학에서는 꽤 새로운 시도 같아서 흥미롭게 읽혀졌고요. 또 글과 그림이 함께 있으니까 상승작용 같은 게 일어나서 꽤 매력적인 소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뭐 이런 소개 들으니까 네. 저는 뭐 솔직히 못 읽어봐서 네. 좀 읽고 싶어지는데. 저는 나중에 읽어보는 걸로. 저도 보도자료인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편집자 생활하시니까 보도자료 쓰는 맞아요. 것을.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 손님, 우리 작가가 직접 말하는 자기연복 코너인데 이번 코너에서는 뭐 말하자면 뭐 그대로죠. 작가가 직접 쓴 자기연보를 읽고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기물소설가가 준비해 오셨는데 이 연보를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은은 1981년 9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제1호 보물이 컬러 텔레비전이었던 23살 동갑내기 부부 밑에서 눈치 빠른 아이로 자라났다. 불량식품 캐러멜 과자, 말 리어카 타는 걸 좋아했고 혼자 있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고향인 안성으로 내려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매년 방공 글짓기, 스승의 날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며 글쓰기의 재능을 조금 의심하나 곧 대학 입시 준비에 매진했다. 언어 영역을 잘하고 수학을 못하는 이과생은 수능을 본 후 갑자기 국문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소설에 매료돼 뒤늦은 독서에 빠져 있다가 조심스레 작가의 꿈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책을 쓰는 사람보다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먼저 되었다. 누군가의 문장을 읽고 다듬으면서 남의 것이 아닌 나의 문장을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고 다행스럽게도 2014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 네, 좋네요. 뭐 재밌네요. 어렸을 때 방공 글짓기, 뭐 네. 스승의 날 글짓기 이런 것들은 뭐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에 죄송해요. 끼를 보였네. 어릴 때부터 끼가 있어서. 81년생, 81년 9월 17일. 네. 무슨 생일까지 밝히세요. 아. 뭐 선물 사달라는 아니, 것도 아니고. 이 예시 연도까지 날짜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저랑 동갑이에요. 아. 81년이고요. 좀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놀랍네요. 다들 40대로 보는데 아직 30대 중반이죠. 오빠같이 느낌이. 제가 오빠예요. 저보다 동생이잖아요. 또 누나. 뭔가 믿기 어려운. 누나 네. 하면서 방송 한번 해볼까? 김은소설은 동생이에요. 저 9월 3일생이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뭘 또 아는. 그래요. 뭐 이 연보를 듣고 우리 지인으로 오신 최재수가 뭐 어떻습니까 연보가? 네, 잘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본인을 더 이상 이 이상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보니까 편집자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6년 차? 6년 차. 네. 그냥 오래되시는. 오래. 아니 그럼 뭐 6년 정도면 오래 하셨지. 네, 뭐. 그렇죠. 20대에 이제 네. 들어가셔서 뭐 책을 만드는 일과 여기 표현하신 대로 책을 쓰는 일과 뭐가 더 잘 맞나요?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싶어서 편집자 일을 시작했는데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둘 다 매력이 있다. 네. 제 와이프도 저 편집자 출신이어서 근데 가족사를 이렇게 매 회마다 등장하는 와이프 얘기. 와이프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네, 어쩔 수 없이 좀 내가 팔아먹어서 총각처럼 생겨가지고 홀로 경계하고 계세요 지금. 죄송해요. 아니 저 김은소설가는 제가 아까 보고 놀랐는데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뵌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살짝 여쭤봤었는데 그 대학 시절 되게 부전공을 문예창작을 하신 거죠. 국문과를 하시다가. 네. 그때는 국문과에는 거의 글을 쓴 친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국문과에서 문창과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3명 정도? 3명 정도였고 그게 다 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둘은 글을 쓰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죠. 영원히 이 세계를 떠나게 되었고 네, 맞아요. 저만 혼자 홀로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주 문창과 수업은 재밌으셨어요. 그때 국문과 다니면서. 국문과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달라서 긴장도 됐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국문과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뭐 되게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죠? 네, 네. 저희는 좀 섞여 있거든요. 남자가 그래도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게 많으셔서 깜짝 놀라요. 정말 단국대 국문과가 오빠 물이 좋아요. 그래요? 벌써 갔어야 그게 되는데. 15년 전이니까. 네, 지금은 물론 어떻게 지금은, 변했을지는 잘 장담을 그렇죠.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럼 대학 시절에는 어떤 소설을 주로 쓰셨어요? 어떤 소설을 썼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소설들을 썼겠죠. 방공문 쓰지 않았죠? 제가 진짜 김은 작가를 처음 본 게 2004년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 초기 작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작품이랑 작품 세계가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조금 더 변화가. 여성스럽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되게 어떻게 하면 더 완성도 있게 쓸까 더 그쵸. 집중했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문장에서부터 사실 네, 시작을 네, 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언어 영역을 잘하는 이과생이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네. 주아림 씨는 뭐 고등학교 때 어디였어요? 문과야, 이과야? 문과죠. 네. 실업계? 실업계? 아 문과? 거의 세 명대 나올 때. 저도 문과였어요. 문과죠. 저도 네. 문과였는데 특이해요. 이과 그러니까요. 나오셔서 뭐 국문과를 진학하고 소설을 쓰게 된다는 거. 좀 특이한 이력인데 그러면 이과생으로서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아니 그게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좀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이과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선택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때 그냥 이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를 거기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동갑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뭐라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 이과 가고 못하는 애들 문과 가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저는 고1 때 되게 문학 좋아했는데 그래서 문과를 선택해야지 했는데 뭐 이제 부모님들은 이과 가야지 왜 문과에 가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여기 재밌는 질문이 써 좀 있는데 해주세요.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 것 같다. 음.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신? 그쵸. 혼자 있으면 조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활발하긴 한데 네. 혼자 있으면 좀 많이 가라앉는 성격이라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좀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결혼하신 후에 좀 성격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럼? 아니 결혼 후에 더 외로워졌던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아니, 격하게 공감하셨어요. 너무 격하게 남편이 갑자기. 사실은 제가 소개를 시켜줘서 아.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남편의 그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네. 제가 더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또 이 정은 작가의 어머니를 뵐 때마다 좀 더 완성도 높은 남자를 소개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맨날 중간에서 사과를 계속 해주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반품은 안 된다고 네. 해요. 안 된다고. 아니 몇 년 되셨어요? 얼마 안 결혼한 되시지. 지 지금 3년 차 아, 됐어요. 네. 3년 차. 한참 사실 때가 쏟아져야 될 텐데. 저기 밖에 계신 구성 작가 안미옥 씨는 네. 저 나이가 어린데도 거의 한 10년 됐어요. 결혼한 지. 제가 늙은이야. 밖에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이를 악물고 그렇죠? 계십니다. 아, 미안합니다. 프리 자, 때. 뭐 아무튼 우리 김은 소설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알아봤고 같이 오신 우리 지인으로서 오신 조대섭님 우리 최지혜 소설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은 소설가가 모시고 왔으니까 역시 김은 소설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지혜 작가는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2013년 신문문학상을 수상하고 2014년 개간아시아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지금은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저와는 중앙대 석사과정 동기로 만났습니다. 최지혜 작가는 저한테 네이버 검색창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뭔가 궁금해졌을 때 뭔가 고민스러울 때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듯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최지혜 작가께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되게 귀여우시죠. 오빠 아까 말한 국민학생. 아, 그렇지. 국민학생 느낌 좋죠. 그 어머니께서 네. 정은이한테 너 나가서 네 목소리로 뭘 하겠냐고 어젯밤에 아니, 제가 이게 라디오가 최고로 약한 걸 수도 매체일 수도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좋은데. 그 어떤 남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주로 네. 목소리에 대한 그 뭐라 그랬죠? 약간의 또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본인 좀 느끼죠, 괜히. 아니 저한테는 제 목소리가 상당히 허스키하게 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땐 저도 놀라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귀여운 목소리예요. 귀여운 목소리예요. 그죠? 네. 귀염 떠는 목소리? 귀염 떠는. 귀염 떠는. 그건 좀 부정적이잖아. 옛날에 손님 선배들한테 모시고. 많이 혼나고 귀여운 척 하지 오늘 말라고. 초면인데 막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좋습니다. 같이 오신 최지혜 소설가도 이번에 아야프 선정되셨다고. 네, 네. 곧 있으면 콘서트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우선 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두 분 상금은 어디에 쓰셨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는? 받으셨어요? 상금? 어제 입금된 걸로. 아, 200 그래요? 아직. 세금 200. 띄고 맞아. 소설 200. 230 얼마. 시 얼마예요? 아, 몰라. 시는 아무튼. 120이에요. 120이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어제 됐으니까 아직 잔고 남아 있나요? 아니면 네, 카드값 네. 나가진 않았겠죠? 갑자기 통장 잔고가 늘어나서 당분간은 관상용으로 어떻게 두 분 다 같이 받아서 되게 기쁘셨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친한 사실은 분들끼리. 네.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내는 걸로 막 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각자 내고 각자의 서로 이름을 발견하게 돼서 그니까요. 네. 기뻤어요. 신문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보니까? 네. 신문문학상이 저건가요? 그 등단이 되는 어떤 작가상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신문 문학상에서 수상을 하면은요. 네. 개간 아시아의 작품을 실으면서 아, 네. 그래서- 아시아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아시아로 그 다음 연도에 네, 수록 실리는 작품으로. 수록이 되는 네. 방식으로. 아, 그렇습니다. 뭐 등단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릴 말씀인데 두 분 다 뭐 말하자면 우리 제목대로 파릇파릇한 새내기 작가들이 분이신데 한 분은 뭐 저보다 누님이시지만 그 누님이라고 안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강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되게 오빠처럼 생겼어요. 그걸 네, 좀 생긴 염두에 거는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그 20대에 좀 빠르게 젊을 때, 어릴 때 등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조금 늦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뭐 두 분이 등단하신 때 나이가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30 되셨죠? 30 초반이죠. 초반, 아. 30 한 3, 4 정도에 이제 초반. 등단을 하시고 네. 뭐 했는데 뭐 그에 따른 어떤 고충 같은 거 좀 느낀 바가 있으신가요? 혹시 뭐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할 때 괜히 뭐 나이 많은 것 같고 막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28에 등단했거든요.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등단하고 곧 20대 초반 친구들이 쫙 나와가지고 내가 완전 늙은이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거 혹시 느낀 바가 없으신지? 소설 등단하는 나이 추세가 조금씩 늦어지는 추세여가지고 조금씩 제 마음에 안심 같은 거 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많이 달래면서 했죠. 뭐또 우리 최지혜 소설가는 어떻습니까? 비슷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음. 같이 비슷한 나이로 같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좀 많은 격려와 위안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빠르게 등단한 친구들은 그만큼 또 빨리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네. 한 10년 정도 버티면은 된다는 말들을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말 그대로 뭐 계속 꾸준히 네. 놓지 네. 않고 네. 하셨기 네.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 같은데 아무튼 두 분 뭐 한 살 차이가 나지만 뭐 말하자면 친구죠. 정말 친한 친구분들이고 네. 또 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하셨고 등단을 하고 났더니 어떤 습작기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습작할 때는 작품을 쓰고 이제 혼자만 보고 또 뭐 투고만 하고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돌려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인쇄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게 훨씬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잘 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압박 같은 게 저도 네.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등단하기 전까지 습작 시간이 좀 있었는데 등단 전에 가장 힘들었던 내지는 포기하고 싶었던 어떤 순간이나 시기가 있었다면 사실
등단 전화, 그러니까 등단 소식 연락 오기 바로 직전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 그래요. 기약 없는 일을 맞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정말 좀 짜증도 나고 뭐 신경질도 많이 부리고 하다가 강원도 정선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여행을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짧게 짧게. 가서 네. 이제 좋은 거나 보자, 풍경이나 보자, 레일바이크를 이제 그 기다리고 놀러 간 있는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포장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예. 그래. 그냥 뭐 한 2박 3일 강원도 뭐 이런 거죠. 그냥 등단 픽기 삼아서.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되게 멋있게 말하네.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딱 핸드폰 배터리도 2% 남아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오. 정말 약간 좀 전화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래. 전화도 못 받을 뻔했네. 네네. 그리고 또 레일바이크라서 다행이지 네. 그 카지노에서 받았으면 카지노 정선에 갔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농담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우리 오늘 주인공 김은 작가의 육성으로 이번 아야프에 선정된 소설을 한번 소설의 한 대목 소설 다 듣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해해 주시고 선정된 소설 제목이 비둘기 랩소디죠. 비둘기 랩소디의 한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불길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방 안에 오빠가 사라지고 없으면 어쩌나 하고, 골목 안에서 모습을 감춘 사람이 정말 오빠면 어쩌나 하고, 그리고 투명해진 오빠에게서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면 어쩌나 하고, 창에 비친 불빛들 때문에 머릿속이 더 어지러웠다. 집 앞에 도착한 나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오늘따라 유난히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졌다. 2칸, 3칸씩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서두른 탓에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숨을 헐떡이며 오빠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망설일 틈도 없이 손잡이를 돌려 방문을 열었다. 한 곳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다.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눅눅할 거라는 내 예상과 달리 방 안에선 잘 마른 건초 냄새가 났다. 쨍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 안에서 정전기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아무도 없는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창문에 드리워진 빛바랜 커튼도, 책꽂이에 꽂힌 크고 작은 책들도, 네모 반듯하게 접혀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옷가지들도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듯했다. 방 안 어디에서도 오빠가 현재 머물고 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손때 묻은 문제집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오빠가 보던 문제집이었다. 얼마나 봤는지 낱장이 전부 떨어져 있었다. 나는 문제집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문제집 안은 메모해 놓은 파란색 글씨들로 가득했다. 동그라미를 치거나 별표를 달아놓은 것도 있었다.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잘 될 거야.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오빠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로는 오빠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흐릿해지고 또 흐릿해지다 결국 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오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희부연한 전등빛을 가르고 구구구구 거리는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네, 비둘기 랩소디, 비둘기 랩소디 한 대목을 우리 듣고 왔는데 역시 예상대로 아주 귀엽고 청아한 목소리로 낭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소설은 한 지인이 이제 농담처럼 건넨 질문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그 지인이 혹시 비둘기 시체 본 적 있냐고, 비둘기 죽으면 투명해져서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자꾸 그 말이 뇌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고양이나 개는 본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비둘기는 왜 없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라질 때 구구구 하는 울음소리라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할 부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예, 저도 비둘기 랩소디를 사실 읽어봤는데 어떤 뭐랄까요?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지인인 소설 지망생인가요? 소설가 지망생인 피피 맞나요?
소설가인데 등단한 소설가인데 등단한 소설가였구나. 잊혀진 사람들에게 잊혀진. 잊혀진. 그리고 주인공은 뭐 이게 뭐 리서치 회사랄까? 네, 뭐 그런 네.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0과 1 이 포인트를 설명할 때 저는 아주 감명이 깊었어요. 근데 이걸 또 방송에서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조금 역시 진지하게 또 플러스 좀 유쾌하게 여러 가지 문학에 대한 좀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진행을 맡은 이 두 사람이 둘 다 시인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시인이라서 저희가 무슨 뭐 소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어떤 전문적인 질문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뭐 문학의 전반적인 얘기들, 소설에 관한 어떤 얘기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 시나 희곡이 아닌 소설을 써야겠다고 뭐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소설가로서의 어떤 삶을 선택하셨으니까 이런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소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공부하면서 뭐 시도 써보고 희곡도 이렇게 모든 장르들을 경험해 보게 되는데 약간 소설이 제일 몸에 잘 맞는 옷같이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딱 맞춤형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소설은 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처음에 했던 의도와 달라지는 그런 어떤 불규칙성, 가변성 같은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일 잘 맞고 싶고 맞았으면 좋겠고 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또 뭐 좀 한마디로 본인이 생각하는 소설은 뭐 이런 것이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문 작가가 생각하는 동안 그래요? 네, 저도 답답해가지고. 아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소설이란 사실을 넘어 진실에 도달하는 힘인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한 거 아니죠? 네, 저도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배운 티를 좀 내고 싶은데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팍팍 내주세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션, 논픽션 이런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실한 게 다 소설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을 그대로 쓴다고 소설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진실을 알게 하는 힘이 가진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게 믿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멋있다. 김인 작가님. 네. 김은 작가님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이 의지하시는 분 많네. 네. 그래 뭐 너무 네, 부러워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쪽에 있으면서. 네, 그러면은 혹시 좀 다른 질문인데 글 쓰는 거 외에 뭐 잘하고 싶은 거 있으시나요? 그래 뭐 글과 관련된 직업도 갖고 계신데 그런 것 좀 아니더라도, 제외하고 네. 더 잘하고 싶어. 제가 사진을 취미로 갖고 있는데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문예지 잡지를 좀 오래 작업일을 해서 잡지를 하면서 이제 뭐 작가들의 사진을 인터뷰 사진을 찍기도 하고 행사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아마추어적으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진에 대한. 네, 네. 그다음 뭐 주로 뭐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셨나요? 네, 네, 네. 요즘 뭐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거의 뭐 없겠죠. 근데 되게 비싸고 무거운 카메라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DSLR. 네, 뭐 그런 네. 거요. 네. 비싼 거. 네, 네. 그 무거워서 자꾸 사진이 흔들립니다. 귀엽네요. 저 작년에 신혼여행 가려고 DSLR 중고로 샀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번도 안 썼어요.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 스마트폰 카메라도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소설을 쓰실 때 뭐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주 쓰게 되는 어떤 특정 공간이나 뭐 쓰지 않더라도 상상하게 되는 특정 공간이나 어떤 인물의 성격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공간은 조금 특별하게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공간은 없고 등장 인물들의 성격도 대체로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대체로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유하고 독하지 못하다는 거, 좀 맹탕 같다는 것들이 좀 맹탕? 네, 공통점.
본인도 혹시 맹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약간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거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그 캐릭터에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주변 분 우리 최지혜서 저기 소설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나왔네요. 네. 아, 죄송해요. 네. 그 김은 작가는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걸 들어보셔도 그렇지만 뭔가 약간 어버버버하죠. 약간 근데 그게 그녀의 되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자기가 할 얘기를 분명히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아 그녀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의 이 캐릭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다. 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첫인상이 네. 조금 여려 보일수록 네, 좋죠. 그게 그렇죠? 훨씬 알아갈수록 네. 이 사람이 강인해 보이기 때문에 그럼요. 좋은 것 그럼 같습니다. 뭐 최재 소설가는 네. 평소에 친구인 김은 소설가의 소설을 자주 읽으시나요? 네, 항상 읽는 것 같아요. 네, 굉장한 검열자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발표하기 전이나 이런 작품도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서로의 작품을 저희 둘뿐만 아니라 또 같이 공부 겸 뭐 서로 글 쓰는 작가들이 같이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꼭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읽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개인적으로라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은 소설가 작품 중에서 독자들이 그 김은 소설가 소설에서 이 소설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설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작품도 그렇고 등단작이었던 바람의 언어. 네, 바람의 언어도 네. 그렇고 또 발표했던 게 뭐가 있죠? 바코드 바코드.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도 그냥 김은 작가 작품은요. 네. 몇 개 없는데 제목을 기억을 못해요. 하고 있는데 뭔가 본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네. 저의 배려? 네, 배려. 아, 네. 배려. 네. 그러니까 김은 작가의 작품은요. 약간 그 일상을 되게 비일상으로 허구화하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설정, 인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본 듯한데 되게 비일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읽다 보면 다른 세계를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아, 그 세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를 눈치를 챘을 때 오는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주 많이 알려진 작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독자분들께서 꼭 김은 작가의 작품을 많이 찾아서 그 감동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문학 작품, 소설 작품을 토대로 몇 가지 좀 질문들 드렸었는데 이쯤에서 우리의 또 신선한 코너죠. 우리 최지혜만이 알고 있는 김은의 은밀한 매력. 우리가 우리 초대 작가님의 은밀한 매력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지혜 작가만이 알고 있는 네. 김은 작가의 매력을 은밀한 매력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비밀인데 이거 말해도 되나 싶은 것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폭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폭로 이런 거 좋아해요. 네, 폭로 좋아합니다. 아니 친구가 아니면 독설가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김은 작가는요. TPO에 따른 아주 다른 반전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TPO? 네, TPO. 그렇죠. TPO.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뭐 어떤 그런 시간이나 장소. 장소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뭐 속과 겉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낭창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촌철살인이 있습니다. 마치 좋은 게 좋은 거야 언니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넘어가 줄 것 같은 눈웃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핵심을 찌르고 현실을 꿰뚫고 아주 콕콕 찔러서 네 가끔은 그녀가 제 동생인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후배들 있어. 네 있어요. 웃으면서 없어. 할 말을 따박따박 잘해주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걱정, 근심, 고민을 한 방에 날리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술을 안 먹고 낮이고 방송이라 얘가 이렇게 점잖다는데요. 예, 뭐 인생 뭐 있어 언니? 아 대충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소심한 편인데 이 친구는 어디에 저런 배포가 숨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명쾌하고 대범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힘들 때나 좀 어려울 때 고민이 될 때 제 성격상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을 못 하는데 이 친구한테만은 뭔가 얘기하면 아 뭔가 좀 뻥 뚫리는 어떤 상쾌함을 주는 완벽한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멋있다. 아니 이거 강해 보이시면 되게 예, 약한 저는 모습이 약간 되게 많으신 그렇고, 것 같아요. 예. 예. 김은 약해 보이지만 작가는 또, 강한 예, 면이 그런 게 많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죽이 맞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폭로하고 싶은 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주정에 관련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 별로 안 웃기잖아요, 솔직히. 어. 근데 술 먹으면 되게 안전하시네. 유머가 빵빵 터져요. 되게 19금 유머 이런 거 잘하고요. 거의 뭐 네. 아니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도 예, 그랬죠. 아. 예, 아줌마 이거 죄송합니다. 예, 여성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있으면 완전 선비가 되는데 이제 뭐 제 휴대폰에도 그 김은 작가의 음주 댄스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댄스 그래서 어디서 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방뿐만 아니라 그 취한 순간 그 자리가 무대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할 때마다 저한테 있는 그 38개월짜리 조카가 부르는 나비야 나비야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랑 번갈아 가면서 요즘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대사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요? 네. 어. 네. 그럼 뭐 이따가 그럼 뒤풀이 때 네. 한번 아니 보여드린 그리고 걸로. 저기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한테만 어떻게? 조금 있다가 취하게 먹으면 자기가 알아서 출 알아서. 거라서 영상에 거의 필요 그래 없을 거라서. 오늘은 꼭 그 뒷풀이를 네.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반드시 남아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술도 잘 드시고 자주 드시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뭐 중에 누가 그러세요? 더 술을 잘 드세요? 아니 최지혜 작가는 술을 저는 뭐, 천상여자여서 선천적으로 네. 한 잔만 마셔도 네. 이렇게 쓰러지는 아, 아. 술과 친하지 않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네. 취한 모습을 자주 본. 매우 자주 보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도 네, 그 외국분들이 전에도. 외국분들이 곁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는데 자꾸 미국 오빠한테 가자고. 그래서 니네 오빠한테나 잘해라. 제가 여러 번 말해 자꾸 미국 오빠한테 그러게. 가자고. 그래서 그게 저기 되게 편집이 창피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저희도 국격이 있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음. 근데 자꾸 미국 오빠한테 가자고 저를 그래서. 아니, 김은 작가는 원래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신가요? 네, 좀 즐겨 하고 술을 먹어야 좀 그러니까 목소리 이 달라지는 라디오를 할 때 응. 이 사람들이 이제 추천해 준 방법이 네. 맥주를 2캔 먹고 들어가라. 아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첫 방송을 되게 떨려가지고 소주 반병을 먹고 들어왔었어요. 참고로 저기 시즌 1에 박찬세 시인이라고 저기 네, 네, 알죠. 진행했는데 네. 그분은 정말 술을 안 먹으면 진행 못해요. 아. 떨려서. 그분은 늘 그 방법을 썼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그분은 좀 옳지 않은 방법이었고 좀 과도하게 먹을 과도하게 때가 먹어서. 간혹 있어가지고 적당히 어. 드시고 오는 건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요 정도 우리의 은밀한 매력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코너는 아무튼 솔직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그래서 작가이거나 작가가 되고 싶은 혹은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고민 사연을 함께 우리 출연자들과 우리 진행자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같이 상담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광고 공지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많이 하시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문학 라디오 파문으로 오셔가지고 고민 사연을 거기다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방송에서 또 유쾌하게 또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도착한 사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한번 주아림 시인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학생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생. 4월에 사는 30대 고민녀입니다. 제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겸손한 친구인데 요즘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사람들에게 막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기고만장합니다. 제게도 요즘 막말을 자주 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밉상이라 짜증이 나는데요. 술 깨고 이야기하려고 보면 기억을 못합니다. 필름이 끊긴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 친구가 한 막말 때문에 즐겁게 만난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술을 먹지 말고 거리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기억도 못하는 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야 할까요? 얘기를 하려고 하니 막상 말을 꺼내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뭐 요런 고민 사연이에요. 같이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주한임 시인 이거 뭐 컨셉이에요? 뭐 원래 이래요. 읽는 게 초등학생 같은데 귀여운 척하는 거야 뭐야?
그냥 연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 출연자랑 고민 상담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최지혜 소설가가 상담하신 네. 거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낸 걸까요? 아니요. 하지만 김은 작가는 네,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겸손하게. 아주 젠틀해요. 젠틀하죠. 네,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젠틀하고 웃겨요. 아. 사람들이 각자 뭐 술은 뭐 많이 드시든 적게 드시든 간에 술을 뭐 드셔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자기 어떤 주사들이 있을 텐데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자요. 잠들어요. 저도요.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이야. 근데 우울할 때는 예전에 그런 경험 있어요.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 매해 등장하는 와이프. 저기 한번 차일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밤새 그냥 주정을 떨었네. 아직도 생각나는데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오빠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 네 진짜 주접쟁이였어요. 주사가 뭐 모두들 있는데 뭐 그걸 진짜 우리 정말 친한 사이여도 받아주기 힘들 때가 간혹 있죠. 그죠. 이제 도가 지나치면 말 그대로 CF처럼 그래. 뭐 이럴 때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개가 되죠. 그렇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최지우 소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김은 소설가의 주정은 말하자면 좀 귀여운 귀엽죠. 편인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힘든 건 별로 없으시고. 없어요. 예, 예. 네, 알아서 잘 가고요. 알아서 잘 치워요. 이 음. 친구는. 그래서 네, 손이 안 가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이 30대 고민녀의 지인 같이 네. 뭔가 조금 주변을 힘들게 하는 주사가 있는 분이라면 아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네 영상을 찍어서 맨정신에 보이거나 혹은 니네 엄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제가 성격이 워낙 여성스럽다 보니 저라면 참으시라 일단 그냥 뭐 3대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좀 참고 또 사실은 술을 안 먹을 때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술 먹을 때만 이러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좀 현실적인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주사가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뒤처리를 하다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저 서서히 주사를 고치고 그래요. 지금 평판이 되게 좋아요. 주아림신 저기 젊었을 때 주사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심했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주사를 고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였으면 그 친구는 악마였어요. 아, 그래서 개랑 악마랑 싸우면 악마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이 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구나. 네, 그 친구는 아직도 악마의 이제 신으로 계십니다. 저도 있다니까요. 저도 네, 뭐 이름 안 밝힐게요. 저기 박모신, 네. 박모신이라고. 유명하시죠. 저거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어떤 주사를 부려도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다 참을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주사가 나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니, 사실 좀 부끄러운 주사죠. 부끄러운 거예요.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근데 뒷부리 때 불러볼게요. 내가. 아니 오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좀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려요. 그게 더 부끄러워요, 사실. 저게 무슨 짓인가. 여자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쑥스러워하다가 이제 없어지면 자기 세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깽판을 칩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잠깐만.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더 우리가 더한 것들을. 고민 상담이니까. 주아림 씨는 더한 친구를 보여줘라. 그리고 사실은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오늘 주인공 김은 소설가는 뭐 이 점에 해결 구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취해버리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해봐라. 그리고 귀여운 목소리로 복수할게. 먼저 취해서 이 꼴 저 꼴 안 보는 걸로. 네. 아니 이거 상담하신 분이 말술이면 어떡하지? 그러게요. 말술이면 그러면 도수가 높은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꼬량주 같은 네, 거. 먼저 마시고 네. 한 네. 두어 병 마시고 네. 만나라.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서울에 사는 30대 고민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게 이거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취하든가, 그렇죠? 정말 악마를 보여주든가. 네, 영상을 찍어서 어머니께 드리고. 이야, 그거 괜찮다. 진짜 그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고민 상담은 뭐 요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요. 자, 저희의 또 신선한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인데 이름하여 주아림의 다짜고짜 라는 코너인데요. 1회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실 테지만 우리 주아림 시인이 다짜고짜 그냥 짧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몇 개 질문 다짜고짜 생각나는 대로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담소를 나눠볼게요.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어젯밤에 한 일은? 최지혜 작가와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네. 네, 좋네요. 유명한 블로거가 내 소설에 대해 악평을 게재한다면? 최지혜 작가에게 전화해서 그 유명 블로그를 소심하게 흉보겠습니다. 다 체지예요. 예. 네.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좋아합니다. 다행이다. 체지에 나왔어. 최지은. 네.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네요. 휴대폰 어플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플은? 지독한 길치라서 지도 어플을 제일 많이 지도 사용합니다. 어플. 네. 네. 필명을 쓰게 된 이유는? 제 본명이 김정은인데 연상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운데 자를 빼서 좀 낯설게 하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낯설게 하기. 네, 김정은. 그러면은. 그 놀림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네. 그런 사연들이 있겠어요. 김정은에 얽힌 본명에 얽힌. 예전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그곳에 계시던 제일 높은 분이 북한의 수장을 자기 부하로 부리고 있다고 되게 뿌듯해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팟캐스트 저 2부까지 나가나? 좀 걱정이 되네요. 북이랑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젯밤에 두 분이서 술을 드셨어요? 어디서? 나름 이제 방송 출연 준비를 해야 된다. 아. 성실한 타입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실하시네. 네, 네. 대본을 앞에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고민을? 잘해보자. 우리가 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그게 친구랑 둘이 나가면은 뭐 되게 그 추억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주사 모 자. 출연한 적 있죠? 네 나갔는데 갑자기 입을 담은 거예요. 그분이? 네. 갑자기 입을 담으셔서 저 혼자 이제 미친 듯이 떠들다 왔는데 변모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래요. 이게 같이 친한 사람끼리 나오게 되는 계기가 정말 네.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네요. 인생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음.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소설가가 누구라 그랬죠? 마르케스. 마르케스. 예. 저도 좋아하는데. 유명하고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작품. 뭐 제일 유명한 100년 100년 동안 동안 고독이랑 단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이런 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단편. 감- 네, 패스할게요. 준비 안 된 거기까지. 거니까 뭐 예. 당황스럽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역시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요 정도로 우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두 분께 좀 한마디씩 여쭙고 싶네요. 뭐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 마지막 멘트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뭐 습작생이나 동료 작가들한테도 좋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둘뿐만 아니라 같이 그 시기를 같이 보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네, 작가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망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증인처럼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되게 현실이 좀 팍팍하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또 이제 아야프 이번에 또 파문 덕분에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 만나게 되고 또 방송까지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은 소설가. 오다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블루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한 달 안에 두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그렇게 특별한 날이니만큼 이 방송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블루문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교훈 좀. 이런 거 좋은데? 오면서 준비했는데. 좋았어요. 그래요. 뭐 우리 녹음되는 날짜에 바로 방송이 나가지 않으니까 네. 뭐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대충 언제쯤 녹음이 됐는지 아실 것 같네요. 네. 그 행운이 같이 할 겁니다. 우리 김은 정말 소설가가. 왔으면 좋겠네요. 행운이 꼭. 저도요. 해주셨으니까. 진짜 간절해. 요즘엔 간절해. 요즘 저도. 행운 좀 와라. 네. 아니 우리 주아림 씨는 어때요? 우리 두 번째 방송 지금 마치는데 뭐 어땠어요? 저도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고 혹시 이제 소설가들이니까 물론 제 모 소설가가 있어서 제가 좀 편견이 있거든요. 소설가들에 대해서. 이 시인들은 다 좀 흐지부지하고 대신 좀 순박하지만
좀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소설가들은 좀 똑부러져서 그렇죠. 나를 공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두 분이 너무 즐겁게 편하게 네.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뭐 감사했습니다. 편하게 감사합니다. 진행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 팟캐스트 파문 진행의 임경섭, 주아림. 구성의 안미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